자, 이제 소유권 하겠습니다. 교재는 205페이지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기초과정은 빨리빨리 듣고 기본 이론 과정으로 가신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꼭 읽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 기초과정에서 이 교재와 상관없이 교재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 설명드리고, 또 지금은 아직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것은 나중에 기본 이론 과정으로 미루는 겁니다. 지금은 스토리식으로 쭉 한번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소유권에서는 취득시효가 시험에 나오는데, 앞부분은 뭐 주의토지 통행권은 해마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시고 208페이지로 바로 오세요. 책 208페이지 오세요. 그럼 중간에 공사무 소유권 취득 원인이 있고 1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서 245조 1항이 나옵니다. 그럼 1항 보시 먼저 20년간 소유사, 아까 이게 자주였죠? 이게 자주점유. 그러니까 자주점유만 취득시효 가능하고 타주점유는 절대 취득시효 못합니다. 이 소유권에서. 그 다음 평온이 평화롭게, 공연이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러니까 사설을 끊으시면 여기까지 취득시효 완성한 겁니다. 여기까지 취득시효 완성했어요. 그리고 취득시효나 뭐 시효취득 같은 말이에요. 취득시효나 시효취득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시효 완성했어요. 그럼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20년간 점유 취득 시 완성하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겁니다. 등기해야 되죠? 등기를 청구해야겠죠.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물청일까요? 채청일까요? 지금 물권 취득했나요? 아직 물권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그럼 채권은 아까 자기들끼리만 주장하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그 특정인을 제가 아니라 우리 대법원이 이렇게 정했어요. 이 등기 청구는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하라고 대법원이 정했습니다. 왜 법원이 공식을 만들었을까요? 기간 20년이죠. 20년간 이해관계인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들을 이해관계를 딱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등기 청구권 채청은 오직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완성 당시 점유자가 청구하고 누구한테 청구해요? 완성 당시 소유자. 여러분 생각에 A라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B라는 사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중요할까요? B가 중요하겠죠. 얘는 시효 완성했으니까 소유권을 뺏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놈한테 뺏을까? A가 이자를 찾아가겠죠. 이렇게 찾아가겠죠. 설마 이 사람이 얘를 찾아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은 정해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갈까? 이자가 중요하죠. 이자. 그래서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왼쪽이 갑토지고 오른쪽이 을토지입니다. 을이 자기 토지를 점유한다는 게 내 토지를 을이 점유해요. 그러다가 착오로 갑토지에 살짝 을이 침범해서 점유 시작합니다. 살짝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갑토지 침범했는데 갑승낙 얻은 바 없죠? 그러니까 저게 본권이 없는 거죠. 갑승낙 없어서 이 본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판례는 자, 일부러가 아니고 실수 살짝 넘어갈 수 있죠. 그걸 애교로 봐줘요. 애교로서 자주점유로 봐줍니다. 내 땅 점유하다가 경계가 뭐 토지에 표시 안 돼 있죠. 실수로 살짝 넘어간 건 애교로 봐줘요. 이 상태로 20년 지나버리면 자주점유로 을은 시효완성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고 을이 소유권을 뺏어 오는 겁니다. 이처럼 취득시효랑 권리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권리자 철험 행사하면 없는 권리 만들어준 겁니다. 을은 여기 권리 없죠? 본권 없죠? 20년 동안 권리자 철험 행사하면 없는 권리 만들어준 게 취득시효입니다. 자, 지금 동네 사람들은 이 토지를 누구 토지로 알까요? 을 토지로 알 겁니다. 그럼 그대로 권리를 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권리자처럼 행사한 을을 보호하는 게 이 취득시효입니다. 분명히 동네 사람들도 저 노란색 토지를 20년간 을 토지로 알았던 거죠. 그대로 그냥 권리를 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망상 이제 누구에게 등기 청구하는가? 완성 당시 소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쫓아가서 등기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노란색이 현재는 갑토지죠? 자, 갑토지. 이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개시해서 을 20년 시 완성했어요. 20년 완성했다. 그러면 완성 당시 점유자 을은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를 찾아가서 등기 청구하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는 항상 여기 왼쪽에 있어요. 왼쪽 갑에게 쫓아가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이때는 그럼 이때는 완성 당시 소유자는 이제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바로 왼쪽 사람 병이죠? 병. 바로 왼쪽. 이때는 병에게 등기 청구해야 합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10번 바뀌어도 바로 왼쪽 최종 등기 명인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에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 안 된다 말이네요. 자, 갑소유 토지 을이 점유해서 20년 시 완성하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갑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네요. 그럼 이제 병은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죠. 그러니까 오른쪽한테는 등기 청구 못합니다. 왼쪽한테 했어야 돼요. 오른쪽에게는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럼 이제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자라 야 을 너 내 땅에서 나가. 그럼 을은 쫓겨나는 겁니다. 을이 소유자 아니고 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병이 내 땅에서 나가. 그럼 을은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럼 을 쫓겨나면 불쌍하세요? 저는 쫓겨난 을이 부러워 죽겠네요. 저는 20년간 내 땅처럼 사용했죠. 그럼 쿨하게 나가면 되죠. 을에게 하등의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게 됐는데 근데 잘 보세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후 한 2년 후에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됐다 해보세요. 2년 후에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됐다. 이제는 왼쪽한테 할 수 있어요. 바로 왼쪽에 있다. 보세요. 왼쪽한테 할 수 있죠. 왼쪽한테 할 수 있죠. 오른쪽에 못 하는데 왼쪽한테 들어가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한테 할 수 있고 오른쪽 X. 그러니까 밥 먹는 손 X, 밥 안 먹는 손. 그래서 왼쪽이요. 오른쪽 가면 빰 때려버려요. 오른쪽 가면 빰 때려버려. 이렇게 왼쪽 가로 왼쪽. 시완성은 왼쪽. 오른쪽 빰 때려버립니다. 이걸로 모든 판례가 다 끝나요. 이걸로. 자, 그럼 208페이지 법조 밑에 양과 를 본 서론이 있죠? 동그란 1번 세 줄만 체크하시고 자, 211페이지 양가로 3번 취득시 효과가 있습니까? 동그란 1번만 세 줄 체크하세요. 등기 총무가 생기고 완성 당시 소유자가 한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판례 한 7개 추가하는데 이걸로 다 끝나요. 이걸로. 그럼 끝. 이걸로 모든 게 끝. 왜냐면 대법원이 정해 있으니까. 자, 이제 이건 우리 교재 없어요. 교재 없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 이거. 반드시 아시고 상식이에요. 자, 무주물이 주인 없는 물건입니다.
무주물이 주인 없는 물건. 그럼 1항에서 무주의 동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주인 없는 물건이라 소유사로 그 물건 잡으면 내가 소유권 취득해요. 흔한히로 이런 이거 좋아요? 이거? 그럼 많은 분들이 저는 술 입에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게 바른 이미지인가? FM인가? 전 매일 마셔요. 매일 데일리. 매일 마셔요, 술. 1년 365일 중에 한 400번 술 마셔요. 오전에 먹고 저녁에 먹을 때도 있고 술 아주 좋아요, 저. 제 건강의 비결이 맛있게 술 마시는 거 재밌게. 근데 400번은 약간 오바고 설마 그렇게 마시겠어요? 근데 좋아하거든요. 근데 술맛 소주병 100원이죠. 그거 100원짜리 버렸어요. 그냥 무주물. 소주병 100원짜리 버리면 주인 없죠? 버림받았죠? 근데 그 소주병을 주워간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걸 무주물. 근데 부동산은 주인 없는 걸 이건 국가소유예요. 국가소유. 그러니까 이 싸구려 동산만 주인 없는 걸 가져가면 소유권 취득하고 이 부동산을 주인 없는 걸 가져갈 수 없다. 이건 누가 소유? 국가 소유. 그러니까 무인도 발견하면 내 거 아니라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무주의 부동산은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나와요. 국가 소유니까 사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소유라 중개 대상이 아니다고 공부하면서 민법 시간에 했죠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했다. 아무튼 다른 과목 시간에 선생님들이 민법 시간에 했죠는 무조건 했다 하세요. 제가 다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251조에서 부동산의 부합이 있는데, 자, 부합이란 말 나왔죠? 이게 붙어서 합해졌다면 돼요. 붙어서 합해졌다. 그럼 부동산에 있는데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와서 달라붙었네요. 이건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 부동산에 와서 달라붙었다. 그걸 붙어서 합해졌다. 그럼 이 물건 뗄 수 없네요. 떼면 이 건물 무너질지 몰라요. 그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다 취득한다. 얘가 와서 붙었나요? 얘놈이 와서 붙었나요? 얘가 붙은 게 아니라 네가 와서 붙었잖아. 나랑 살려고.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똥배가 나왔다면 돼요. 내 똥배가 와서 붙었잖아요. 떼기 힘들죠? 그런 걸 부합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시면 돼요. 이제 이 부합된 물건은 동산이 와서 붙을 수 있고 부동산도 부동산에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층을 신축했다. A 부분 갑이 A 부분 1층을 신축했어요. 그리고 2층을 중축했다. 그럼 2층은 1층과 독립성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독립성이 있네요. 2층이 1층과 독립성이 있다면 2층만 구분해서 2층만 소유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파트 101호, 201호 소유자 다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복층이에요. 복층. 이 계단 타고 올라가야 돼요. 복층. 그래서 2층이 1층과 독립성 없다. 그게 부합됐다. 붙었다. 똥배가 나왔다. 내 똥배 나왔죠? 이걸 독립성 없죠? 다 내 몸이라 이거 부합됐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부동산도 부동산에 붙을 수 있다. 의미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장 2차 공부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이게. 자, 이제 소유권 중에 공동소유라는 걸 하겠습니다. 공동소유.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오늘은 의미망참 보호를 하는 겁니다. 공동소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아는 게 공유. 부부간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사는 걸 공유. 다음 합의 총이란 게 있는데 일단 공유합의는 지분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총유는 애초에 지분이란 게 없습니다. 지분이란 게. 그러면 공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아파트를 공동으로 산다. 토지를 뭐 친척끼리 살 수도 있고 어떤 개인 모임은 개인 모임에서 막 토지를 사더라고요. 그럴 수 있고. 그다음 합의라는 건 여러분 동업 해봤네요. 동업하는 재산을 합의라 그래요. 동업을 조합이랍니다. 조합. 그럼 농업 협동조합 뭐 하는 거죠? 농업 협동조합? 그 동업에서 돈 버는 거죠. 여러분 조합원 아파트 들어가서요. 조합원 아파트 그 동업하는 거죠. 아파트가 오르면 다 같이 돈 버는 것이고 아파트가 떨어지면 다 같이 피해 보는 것이고 조합을 그냥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총이란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인데 이걸 권리 능력 없다고 말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실생활 엄청 많습니다. 종중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집안 모임. 아버지, 할아버지 위쪽 집안 모임. 그럼 종중이 비법인 사단은 예의고 종중 계산을 총유 그래요. 여러분 무슨 김씨 건물 본 적 있나요? 무슨 이씨 산 본 적 있나요? 그 이씨 무슨 이씨가 종중이고 그 산 재산이 총유 재산입니다. 다음 교회 같은 거, 다음에 마을 불화. 어디 가면 5,000개의 재산이 있어. 5,000개 재산. 또 여러분 친목에 여러분 개 모임 하죠? 여러분 개 모임이 다 총유예요. 개 모임. 무슨 말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에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자연인은 우리처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뭐 나홀로 산다 그게 아니고 그 병만이가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 법인은 무생물이죠. 우리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만든 로봇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자연인 엄마 몸에서 출생했을 때부터 맥박이 끊길 때까지 권리 의무가 갖는 것이고 법인은 설립 등기일이야 출생합니다. 그리고 해산 시까지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동의어처럼 보시면 되겠어요.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이란 사람이 우리 사원이 모인 단체에 등기한 것이고 그럼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에 등기한 겁니다. 사단법인이 다시 영리와 비영리가 있는데 영리법인이 상법상 회사예요. 상법상 회사. 그럼 중개사법 시간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비영리법인은 민법 적용받습니다. 중개사법 시간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다음 재단법인은 다 비영리예요. 비영리는 다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 비영리죠? 비영리. 근데 법인이 민법 시간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시간에는 법인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법인은 이 세 가지 이름이 보통 나눈가 보구나 정도 감을 잡으면 돼요. 감을. 자, 그럼 여기서 사단법인이 뭐라고?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에 등기한 거. 등기해야 법인인데 사람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등기하지 않은 거 있어요. 즉 회장, 총무, 회칙, 회비 다 있는데 등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걸 안일 피자 써서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안 모임,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모임 있죠? 집안 사람끼리 가서 등기한 적 있나요? 혹시 족보가 있는지 몰라도 집안 사람끼리 등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 교인끼리 가서 등기한 적 있나요? 혹시 혈서를 썼는가 몰라도 등기한 적 없죠? 여러분 개모임 하죠? 여러분 개모임 한두 개씩 다 이상 있으시죠? 저는 이제 왕따 당했어요. 저는 강의를 여기저기 막 또 야간까지 하다 보니까 모임이 다 깨져가지고 모임이 뭐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모임 같은 거 회장, 총무, 회칙 다 있는데 여러분 모임을 등기한 적 없죠? 이런 걸 다 법인이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총유는 애초에 지분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재산 다 누구 거요? 다 하느님 거예요. 교회재산.
여러분이 같은 교회에 10년 다니면서 성금을 만약에 1,000만 원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타 지역 이사 가기 때문에 그 교회 그만 다니면 여러분이 낸 1,000만 원 10원도 안 줍니다. 그 1,000만 원은 교인들 돈이 아니고 이 교회 돈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성금 10원도 안 줍니다. 여러분 개모임 회비가 지금 500만 원 쌓여 있어요. 근데 술 마시고 삐져서 나 혼자 탈퇴했다. 그럼 그 사람 10원도 안 줘요. 이 회비 500만 원은 그 구성원들 돈이 아니고 지분이 아니고 그 회 모임 돈이라 10원도 안 주는 겁니다. 예, 추홍이는 지분이 아예 없다. 그럼 우리 시험 공부니까 이제 시험은 공유가 나와요. 얘들은 가끔 한 지문 나올까 말까. 그리고 공유를 정확히 공부하면 얘들은 차이점 외우고 차이점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유 기본적 내용 잠깐만 해볼게요. 공유. 일단 공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토지를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한다. 그럼 지분을 합하면 언제나 1이 됩니다. 그럼 두 명이 공유하면 소유권이 두 개입니까? 두 명이 공유하니까 소유권이 두 개예요? 아니죠. 소유권 한 개고 한 개의 소유권을 양쪽으로 나눠 가는 겁니다. 그걸 양쪽 분할설이라고 말하게 돼요. 양쪽으로 나눠 간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갑지분 2분의 1이죠. 갑지분 2분의 1은 전부에다 2분의 1씩 다 있는 겁니다. 을지분 2분의 1도 전부에다 2분의 1씩 다 있는 겁니다. 지분이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갑이 어디 가서 그래요. 갑이 야 저기 토지 있잖아. 저 토지 절반이 내 거야 그래요. 갑이 야 저기 토지 보이지? 저 토지 절반이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갑의 설명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이 토지 절반이 갑 소유가 아니고 갑집은 전부에 미치죠. 갑은 전체 토지의 2분의 1 가치를 갖는 겁니다. 을도 이 토지 절반이 을 소유가 아니라 전체 토지 가치의 2분의 1을 갖는 겁니다. 을은 와닿지 않죠? 그럼 제가 수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 토지 절반 팔면 2억이 팔리고 2억이 팔려요. 절반 팔면. 그럼 갑의 재산은 2억이고 을 재산 2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지 전부 다 한꺼번에 팔아 이거. 이 토지 전부 다 한꺼번에 팔면 합계인 꼭 4억에 팔린다는 보장 없죠. 3억에 팔 수 있고 6억에도 팔릴 수 있거든요. 6억에 팔린다면 얘들은 3억씩 가치를 갖는 겁니다. 2억이 아니에요. 이처럼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262조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 그걸 공유라고 하고 공유자 지분은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지분을 계속 등기해 줘야 돼요. 지분을 등기 안 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213페이지 상단에 공업원 공동소유 있죠? 바로 밑에 세 줄 체크하시면 아까 공유협의 총회가 써 있고 아래 파랑색 1번 이제 공유가 나옵니다. 공유. 자, 이제 공유는 내 것과 우리 것이 있어요. 내 것이 공유 지분, 우리 게 공유물입니다. 그럼 지분은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멋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란 물권행위를 말해요. 물권행위. 처분이 뭘 말해요? 물권행위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처분은 물권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물권이니까 물권, 소유권을 넘긴다. 소유권을 넘긴다. 물권. 저당권 물권이었죠? 저당권 물권을 설정한다. 소유권, 물권 포기한다. 이 처분행위는 물권 행위를 말해. 물권, 소유권, 뭐 저당권, 전세권. 그럼 이건 내 건, 지분은 내 거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용어에 주의하셔야 돼요. 민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 사사로운 법. 이처럼 사법에서 처분이란 이 물권적 행위, 물권행위를 말해요. 물권행위. 소유권을 넘긴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여러분 공법 영역에서 처분이란 행정행위를 말해요. 행정행위. 의미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 혹시 그래서 안 되겠지만 혹시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한 적 있나요? 혹시? 좀 찔린 분이죠? 그럼 면허 취소 당했죠? 그걸 행정청이 면허 취소 처분했다. 면허 취소 처분했다 그래요. 또 면허 정지당하면 행정청에서 면허 정지 처분했다. 행정행위가 국가기관이 우리 개인한테 하는 행위, 그걸 공법에서 처분이라고.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등록해주죠. 그걸 등록 처분했다. 등록증을 뺏어버리죠. 그걸 등록 취소 처분했다고 말합니다. 공법 영역에서 처분은 행정행위, 지금 사법 영역에서 처분은 물권적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사법이니까 처분은 물권적 행위, 소유권 양도, 저당권 물권 설정, 물권 포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의물은 우리 거라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보존행위는 관리 처분이 있는데 보존 현 상태 유지라 공의자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공의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결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문 닫고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관리는 공의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사용하자. 100만 원 받고 임대차 하자. 임대차 해지하자. 이렇게 공의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하는 게 관리입니다. 엄청 중요하니까 이건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과반이란 절반을 초과입니다. 절반을 초과. 그러니까 2분의 1은 딱 절반이고 과반수 아니에요. 과반수란 2분의 1 초과를 말합니다. 근데 처분행위는 가장 본질적이라 공의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내 것과 우리 거 이렇게 절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토지나 건물을 갑집은 3분의 2, 을집은 3분의 1 공유한다. 근데 보세요. 갑이 돈이 필요해서 중개사한테 내 집은 팔아달래요. 내 집은. 공인중개사한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하면 집은 팔 때 을 동의 얻어야 됩니까? 필요 없어요. 지분 처분은 자기 맘이라 을 동의 없이 그냥 지분 팔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분을 비용이 샀다. 그럼 공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부부간의 공동명의다가 남편이 팔아버리면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공유 가능해요. 공유. 여러분 연예인 공유 알죠? 공유. 연예인 공유는 모든 여자들이 모르는 사람끼리 다 같이 막 가지려잖아요. 다 같이.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다고 해요. 공유는 모든 여자들이 다 가지려고 그래. 공유. 모르는 사람도. 그러죠? 근데 자 이제 반대로 갑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우리 토지 전부 다 팔아달래요. 그럼 이거 물 처분은 전원동의 여대야 되니까 중개사는 을 승낙서를 얻어서 중개한 게 낫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과 공유물 처분 다르게. 자, 그럼 이제 법조문이 있는데 자 213페이지 중간에 법조문 박스 있죠? 자 263조 공유물 사용수익 나와요.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이게 아까 지분 처분 자유. 다음 공유물 처분을 가로칩니다.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지분이 많으면 사용 수익을 많이 하고 지분이 적으면 적게 한다.
임대차 하면 지분이 많으면 월세를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264조 공유자는 가로칩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가로 공유물을 처분 변경 못한다. 그러니까 공유물 처분은 전원동의 얻으란 말이죠. 265조 공유물 관리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 할 수 있다. 관리와 보존이 같이 써 있습니다. 법조 밑에 양가로 1번 지분 있나요? 동그라미 1, 2, 3 네 줄 다 체크하세요. 그럼 넘기시면 214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밑에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이 있나요? 기억, 니은 다 체크해요. 약 10줄이네요. 기억, 니은 다 체크. 이게 시험에 공유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요. 공유물 관리는 아까 누가 한다? 지분 과반수 멋대로 합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갑지분 3분의 2, 을지분 3분의 1로 공유합니다. 과반수가 있잖아요. 여기 절반 초과죠. 갑은 을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관리 방법 정할 수 있어요. 갑이 평한테 을 동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임대차입니다. 그럼 평은 과반수권자에게 동의 얻었기 때문에 병이 점유하면 이거 전부적법이에요. 그 물 기분 나쁩니까? 아니 나도 지분 있는데 내 동의 없이 갑이 멋대로 임대차 하네? 그럼 을 기분 나빠요? 나쁠 필요 없어요. 아니 누가 지분 조금만 가지래? 많이 갔던가 누가 조금만 가지래? 을 삐져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병의 임대인은 갑입니까? 갑과 을입니까? 병의 임대인은 갑이죠. 갑. 병은 을 얼굴 몰라요. 그래서 병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줘요. 월세가 90만 원이라면 갑에게 다 90만 원 줍니다. 자 그럼 을은 내 동의 없네? 삐져가지고 야 너 내 동의 없으니까 우리 물건 나가 점유배제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나가라고 점유배제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병은 과반수권자에게 동의 얻어서 병이 점유하는 건 전부 적법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못합니다. 그럼 우리 그래요. 그럼 내 지분 3분의 1이니까 90만 원에서 30만 원 달라고 월세 상당에 즉 차임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내 지분 3분의 2니까 월세가 90만 원 중에 30만 원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얼굴 본 적 없죠? 그럼 여러분은 얼굴 모르는 사람이 돈 내나 그 보이스피싱 낚이면 안 돼요. 아까 병은 누구한테 월세 다 줬죠? 갑에게 90만 원 다 주면 돼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을은 갑에게 3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을은 갑에게 30만 원 받으면 되고 얼굴 모르는 병한테 30만 원 청구 못합니다. 그럼 을은 손해 없죠. 그래서 모든 건 갑 혼자 다 결정하고 을에게는 자기 지분만큼 30만 원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을 손해 없죠? 그게 동그라미 기억, 니은, 글자 같이 보세요. 자 이제 용의물권 갑니다. 용의물권은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시키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이거 두 개나 별로 안 들어봤죠? 생소합니다. 전세권 들어봤나요? 근데 여러분이 전세권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전세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도 이거 안 해봤거나 본 적 없을 거예요. 우리가 들은 그 전세권 아니에요. 그래서 용의물권 셋 다 우리에게 낯선 제도다. 우리에게 생소한 제도다. 그걸 기본 전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무슨 말인가 그냥 가볍게 하는 겁니다. 기초과정이니까. 그럼 소유권은 내 거고 제한물권은 남 걸
네 것을 제한하는 거죠. 네 거. 그러니까 타인 물건을 제한하는 거라 타인 물건에 성립하는 물권. 그래서 이 6개는 전부 다 내 걸 제한한 게 아니고 타인 물건에만 나오는 타물권이 됩니다. 먼저 지상권.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우리 갑 토지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보통 임대차 할 수 있고 토지 전세권 할 수 있고 지금 공무하신 땅지 지상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실생활은 임대차가 제일 많죠. 임대차.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지상권은 물권이고 둘이 합의로 지상권 설정한 거라 법률행위네요. 법률행위. 그럼 등기해야 되니까 갑 소유 토지에게 지상권 등기해야만 우리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아까 지상권이란 물권을 법률행위로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법률행위로 취득하려면 죽어도 등기하라 그랬죠?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한다. 그럼 누가 설정자예요? 소유자가 설정자. 숏. 소유자가 설정자. 갑이 설정자고 을이 지상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이 어떤 권리인가? 자, 우리 교재는 218페이지. 교재 218페이지. 지상권 나와 있고 중간에 양괄호 1번 개념 체크하세요. 법조문은 이렇습니다.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빌려 사용하는 거예요. 지상권. 그 다음 양괄호 2번 성립 체크하시고 당사자도 체크하세요. 그럼 7번 보세요. 이제 제가 용익 물권이라 썼나요? 용익권 썼나요? 용익권. 물권 채권 포함한 거예요.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 임대차 포함. 그럼 용익권마다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럼 최단 존속기간이란 최소 몇 년 이상 그 말이고 최장 존속기간이란 최대 몇 년 이하 그 말이에요. 이런 게 용익권마다 이런 게 있거나 없거나 다 다릅니다. 이건 너무 헷갈려서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안 외워진 게 당연해요. 그냥 공부할수록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린 거죠. 그럼 오늘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있어요. 최소 15년 이상, 5년 이상, 30년 이상. 근데 최장 존속기간 없어요. 영구로 약정할 수 있다. 1000년, 2000년 가능해요. 네, 최단 존속기간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단 존속기간 때문에 우리가 지상권을 보지 못한 겁니다. 최단 존속기간 때문에 우리 실생활에 지상권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218페이지 제일 밑에 280조 보세요. 이랑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가 최소 몇 년 이상 말이죠. 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누가 요즘 이런 말 안 쓰죠?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할 때는 30년 이상 하라 이 말이죠. 30년 이상. 자, 2호에서 2호가 전호 그랬나요? 전호가 1호죠. 1호. 면 전호 이외의 건물 그랬나요? 그럼 1호는 견고한 건물이죠. 견고한 건물. 그럼 2호에서 전호 이외의 건물이란 견고하지 않은 건물. 견고하지 않은 건물. 예를 들어 뭐 초가집 짓는다. 나무 오두막집 짓는다. 이런 거. 이거 소유 목적할 때는 15년 이상 하란 말이고.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그랬나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 자, 그럼 건물이 더 큰 개념입니까? 공작물이 더 큰 개념입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엿볼 수 있어요. 건물이 더 커요? 공작물이 더 커요? 건물 이외의 공작물이니까 공작물이 더 크고 그 안에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럼 건물이 아닌 공작물이니까 터널, 뭐 전신주, 광고탑, 교량, 다리 이런 거
이거 소유 목적할 땐 5년 이상 하란 말입니다. 이 항에서 전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정한의 기간까지 무조건 연장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건물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15년 약정하면 무조건 30년까지 전환까지 늘어난다. 다음 경과하지 않은 건물을 목적으로 5년 약정하면 무조건 15년까지 늘어나요. 광고타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5년까지 늘어난다. 약정 무시하고 최소한 5년, 15년, 30년 보장해 주는 게 이 지상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 누가 남 토지 빌리면 설마 초가지 짓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짓죠. 그럼 최소 30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지상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엄청난 규정 때문에 30년.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건 나중에 다 합니다. 지금 우리 4회 동안 필요한 걸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23페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4회에 한정돼 있으니까 4회 동안 제가 가장 중요한 걸 하는 게 지금 커리큘럼이 4회잖아. 4주. 자, 지역권도 만들어봤죠? 자, 지역권을 먼저 223페이지 상단에 01번 개념이 있고 양가로 1번 지역권, 양가로 2번 요역지, 양가로 3번 승역지 이거 다 체크하세요. 다. 한꺼번에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역권이 무슨 권리인가? 자, 법조문이 이렇습니다. 291조.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통 통행 목적으로 예를 많이 듭니다. 통행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가 승역지고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가 요역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도로, 공로가 있고 밑에 갑토지, 을토지가 있어요. 을토지가 공로로 나간 길이 있네요. 이렇게. 그럼 좀 불편하고 좁더라도 이렇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편할까요? 길도 넓고. 그러죠? 그때 우리 갑 승낙만 얻으면, 갑의 승낙 얻으면 둘 간에 그냥 단순한 채권인데 을이 힘이 센 물권을 취득하고 싶네요. 우리 갑을 잘 꼬셔서 지역권이란 걸 설정하기로 합의 계약 물권이라 지역권 등기까지 하면 우리 이제는 지역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때 을토지가 도움을 요청해서 요역지, 갑토지가 도움을 승낙해서 승역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권리죠. 요역지. 이렇게 다니려고 요역지를 위한 게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럼 자, 승역지는 여기 좁으면 좁을수록 좋죠? 둘이 싸우지 않겠죠?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해요. 근데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 해야 됩니다. 헷갈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승일이 또는 1승 승역지 일부도 가능해요. 그럼 요역지는 편익을 얻는 토지라 전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역권을 취득했죠? 그럼 지역권의 권리는 자, 지상권하고 똑같이 유상, 무상, 공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영구 설정 가능해요. 2000년, 만년 가능하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여기 지역권을 취득했죠? 우리 이 주황색 부분에 지역권 취득했죠? 그럼 물은 여기서 집 짓고 삽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주황색 부분에 지역권을 취득했어도 우리 주황색 위에서 집 짓고 사는 거 아니죠? 하루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뿐이라 을은 이 여기를 배타적으로 점유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초용권에서 반환 초용권이 없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점유 안 하니까 점유를 뺏어오는 반환 초용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못 다니게 길을 막고 있네요. 못 다니게. 그럼 우리는 A한테 토지 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하면 돼요. 방해 제거. 잠깐 비껴줘 하면 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 제거하면 되는 거지.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223페이지 체크하셨죠?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전세권. 지금 기초 개념만 보는 거예요. 자,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아마 안 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전세권은 안 봐봤어요. 자, 전세권과 전세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고 전세는 그냥 채권 임대차예요. 임대차 중에 월세 있는 거, 월세 없는 게 있죠? 보통 월세 없는 걸 보통 우리가 전세라 부르죠. 그럼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하면 왼쪽입니다.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안 하면 오른쪽이에요. 무슨 등기? 전세권 등기. 전세권 등기 했는가 안 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빌릴 때 전세권 등기 한 적 있나요? 아마 별로 없죠. 그럼 다 여기에요. 이건 전세권 등기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313조가 나와요. 225페이지 313조 1항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 지급, 전세금 동그라미 반드시 유상 꼭 전세금 줘야 돼요. 지구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유효차 사용수익 동그라미 용익물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우선 변제 동그라미 쳐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우선 변제권 있다 그랬죠? 이게 전세권입니다. 그럼 지금 법조문 읽어봤나요? 법조문이 혹시 모르는 말 있나요? 지금 법조문에서 저는 이 말 모르겠어요. 다 아시겠죠?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 법조문 중에서 우선 변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시면 좋고. 그래서 우선 변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변제권이란 경매에서만 나와요. 우선 변제권은 어디서만? 경매에서만. 매매에서 절대 안 나와요. 증여 안 나오고 상속 안 나와요. 어떤 책을 읽든 어떤 과목이든 우선 변제권 나오면 경매 나왔구나 하고 마음이 안 좋아야 돼요. 불쌍하죠. 누구 지금 쫓겨나게 생겼네.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오직 경매 공매에서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X 시가 10억짜리 있는데 자, A가 2월 1일 날 2억을 빌려주고 B가 4월 1일 날 3억을 빌려주고 C가 6월 1일 날 4억을 빌려주고 D가 8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어요. 채권자가 총 4명이네요. 이게 시가 10억 경매 나왔어요. 아니 5억짜리가. 이 누군가가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경매했단 말이죠. 경매 X를 경매하니까 5억 원에 경락됐다, 낙찰됐다. 그럼 경매대금 5억 원을 A, B, C, D가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요? 얘가 날짜 제일 빠르니까 2억 받고 얘가 날짜 두 번째 빠르니까 3억. 그럼 이미 5억이네요. 그러면 2억, 3억 받고 끝날까요? 그러면 CD는 경매대금에서 10원도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우리 책에도 없어요. 자, 얘들은 그냥 돈만 빌려줬죠. 걔들을 일반 채권자 그래요. 그러면 시험범위 아니지만 채권자는 다 평등합니다. 다 평등해요. 날짜가 빠르든 날짜가 느리든 다 평등해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채권을 다 더하면 10억이죠? 10억. 그럼 딱 절반이니까 자기 채권액의
안분비례 받아가요. 안분비례. 그럼 5억 중에 얘는 절반 1억, 1억. 얘는 절반 1억 5천, 1.5억. 얘는 2억, 얘는 5천만 원, 0.5억을 받아갑니다. 채권자 평등 이렇게. 근데 만약에 B가 4월 1일자에 돈 빌려주면서 이 X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고 C도 6월 1일자에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했다면 이제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저당권은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전세권도 경매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저당권도 똑같이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먼저 받아요. 근데 둘 중에 얘가 날짜 빠르니까 B가 3억을 다 받아요. 5억 중에 3억 다 받았죠? 그럼 2억 남았네요. 그럼 C가 2억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AD는 10원 노복밖에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둘 다 우선 변제가 있죠. 누가 선순위예요? B가 선순위고 B가 보기에 C는 후순위죠?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 C. 얘들은 그냥 일반 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경매에서.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전세권도. 그리고 저당권도 있다고 공부할 겁니다.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선 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물권은 제가 첫 시간에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시간 순서 갑소유 부동산의 전세권자 두 번째 을이 나왔어요. 계약기간 2년에 을이 갑에게 전세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갑과 을 누가 전세권 설정자죠? 그럼 누가 부동산 소유자죠? 갑. 소유자가 설정자에서 갑이 소유자,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그럼 을은 갑에게 2억을 주고 2년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1년 만에 소유자가 비용을 받겠네요. 1년 만에. 그래서 비용이 을한테 나가 그래요.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는데 소유자 밖에서 비용이 을에게 나가래요.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되죠. 그걸 대항력 있다 그럽니다.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맺고 비용 간 적 없거든요. 그러죠?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갑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 계약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했죠. 그럼 당사자는 당연히 약속 지키라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물권은 원칙 대항력이 있어요. 전세권은 물권이라 원칙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2년간 못 나가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난다. 그리고 2년 지나고 나갈 때 3억을 누구한테 받을까요? 병한테 받아요. 3억 주기는 갑에게 줬죠. 근데 나갈 때 이것을 병한테 주장하니까 3억을 병에게 받습니다. 이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럼 병은 갑주의를 승계하는 거예요. 병이 갑주의를 승계한다. 그래서 갑이 설정자라 얘가 양도인, 양수인, 매수인이 설정자 갑주의를 승계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다 병을 대입해요. 그러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현상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은 양수인은
양도인이나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부릅니다. 개설은 인정과 안 쫓겨나고 3억도 갑이 아니라 신소유자 병에게 받아요. 그럼 이 부동산이 시가가 5억짜리네요. 5억짜리. 5억짜리면 병은 얼마에 사야 돼요? 2억에 사야지. 병이 을 3억 내줘야 되니까 5 빼기 3은 2에서 병은 2억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세권자 물권이라 을은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병은 양도인 갑지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갑이 고물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끝나면 을은 병한테 받죠?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았죠? 3억을 병한테 받기 때문에. 2번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조물 소유권 양도 병한테 일이 양도되면 양수인 병이 전세권 설정자가 갑지를 승계한다. 맞았죠? 승계한다가 대항력 있다가 병은 갑지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둘 간에 전세권 계약 합의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해야 된다. 목조물 인도는 나중에도 되고 목조물 인도는 성립 요건은 아니에요. 나중에도 됩니다. 자, 그럼 225페이지 보세요. 225페이지. 법조문 보셨죠? 중간쯤에 파란색 2번 전세권 성립이 있어요.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이 있죠? 전세권 등기해야 된다.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다 체크하세요. 양가로 2번 전세금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근데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 주고받다. 수수대한 건 아니고 기존 채권이 옛날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다. 즉, 자, 을은 전세금 갑에게 줘야 되죠? 근데 1년 전에 3억 빌려준 채권이 있네요. 을이 1년 전에 3억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 오늘은 갑에게 전세금 3억 줘야 돼요. 그럼 3억 주고받을 필요 없이 1년 전에 빌려준 3억으로 전세금 지급을 퉁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 그걸 가름한다고 표현합니다. 대신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26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 이거예요. 전세금 병한테 받는다. 설정자 갑이 아니라 병한테 받는다.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전세권 있는 목조물을 매도해서 신소유자 병이 매수한 경우 전세권자는 신소유자 동그라미 병에게 전세권 주장이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전세 목조물의 양도 매도되면 소유권과 일체로 전세금 반환 채무도 이전하므로 전세권 설정자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신소유자 동그라미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판례 했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용의물권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10분 쉬가시고 담보물권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